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 문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택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수업을 진행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1인 1건만 청약하여야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에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1인이 동일 단지 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에 동시 청약할 수는 있으나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택 청약 시에 중요한 무주택 기준, 순위별 청약 자격, 민영주택 가점 인정 기준 등을 정리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근거로 수업을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택 소유 자격 관련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은 분양권 등을 포함해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가정 어린이집, 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주택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관리 처분 계획,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 시 전체 면적 주택 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관련 규정 및 적용 사례입니다.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르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10가지 호가 되는데요. 다음 각 10가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주택공급규칙 46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0가지 호 중 첫 번째 호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느냐? 이 상속받은 경우 단독 상속이 아닌 증여 등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분으로 받을 경우는 되지만 지분을 전체로 다 혼자 단독 상속받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또한 상속이 아닌 증여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지분을 처분하면 3개월 내에 처분하면 그 무주택으로 봐준다고 하였는데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후에 일부 증여가 또 지분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일부 증여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호는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해 행정구역 괄호 열고 수도권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괄호 열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괄호 닫고 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세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역시 적용을 보면 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 괄호 열고 주민등록표에 등재 괄호 닫고 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이주 괄호 열고 세대원 전체가 이주할 필요는 없고 청약 신청자만 이주하면 됩니다. 괄호 닫고 이주한 상태여야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2호 다목의 경우 최초 등록 기준지는 청약 신청자의 본적지를 의미하며 상속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나 이런 경우 매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이 부분은 그다지 직접적으로 청약 신청자가 많이 관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주로 개인주택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적용을 보면 개인주택 사업자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즉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택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 구청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는 개인주택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여야 되겠습니다. 해당 업무의 분야에 주택 판매나 분양 목적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고 건설이 아닌 매입한 경우에는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개인주택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호,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역시 적용을 보면 건설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매입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5호, 6호 이제 또한 중요한데요. 제5호 20제곱미터 즉 2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을 보면 2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고, 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2주택자가 되어서 2주택자가 아니라 5호가 적용되지 않아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6호, 이 6호가 중요한데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괄호 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적용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청약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세대가 부모,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중에 아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물론 청약 자격 중에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다면 아들이 세대주로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면 거주 요건을 맞춰야 되겠고요. 그 경우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60세 이상이면서 직계존속이면서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장모이어도 되겠지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봐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호, 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이 경우도 무주택으로 봐주는데요. 적용을 보면 멸실의 경우에는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증빙, 괄호 열고 지자체 과태료 부과 등 괄호 닫고 그러한 증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무허가 건물, 괄호 열고 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괄호 닫고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을 말하고 건물을 말하고 이러한 무허가 건물을 소유가 있는 경우에 무주택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도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즉 무허가 건물이지만 해당 건물 건축 당시에는 그 법령에 따라 적법한 건물이다 였다. 이 역시 적용을 보면 무허가 건물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만 인정되고 연면적 200평방미터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인 건물에 한정하게 됩니다. 즉 3층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9호 소형 저가주택, 이 부분도 9호도 중요한데요.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제28조는 주택공급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을 말하게 됩니다. 즉 소형 적용을 보면 소형 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0평방미터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서 주택가격 8천만원 괄호 열고 수도권인 경우에는 1억 3천만원 괄호 닫고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분양권 가격은 이 경우에 분양권 가격은 계약서상의 공급 가격으로 산정하게 되고 소형 저가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2호 이상 보유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호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10항 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즉 공급을 다 하고도 이제 주택이 남아서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당연히 청약 통장을 쓰지 않은 것이 되겠죠.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이것도 적용을 보면 주택형, 괄호 열고 타입, 괄호 닫고 주택형을 기준으로 경쟁이 있었으나 미계약분 등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괄호 열고 경쟁 없이 미달인 경우에는 주택이 아님, 괄호 닫고 또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도 청약 통장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즉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하여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지요. 참고 공급규칙 제53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주택과 소형 저가주택이 경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제53조 각 호의 주택과 즉 10호, 10개 호의 주택과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제 경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합 사례는 제53조 각 호, 괄호 열고 5호 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5호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 내용이었죠.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그 조항이었는데 즉 53조 각 호 중에서 5호를 제외한 9개 호에다가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면서 금액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 원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례를 보면 소형 저가주택 특례를 미적용하게 됩니다. 즉 소형 저가주택을 아까 그 9호에 보면 민영주택의 일반주택 청약 시에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을 신청할 경우 무주택으로 본다라고 하였는데, 그 경우에도 그 문구에 보면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3조 각호에다가 소형 저가주택이 경합이 되게 되면, 즉 주택수는 1주택이 되는 것이죠. 즉 소형 저가주택 특례가 안 되는 것입니다. 2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1주택에 해당할 경우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가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민영주택, 일반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는 1주택으로 보지만 53조 각호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2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2호, 2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소형 저가주택 특례가 미적용이 된다. 두 번째, 53조 5호에다가 소형 저가주택을 경합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53조 5호는 전용면적 20평방미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부장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다가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 경우는 5호도 미적용. 왜냐? 5호도 2호 또는 2세대에 속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형 저가주택도 2호 또는 2세대에 속하는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5호 미적용이 되고 소형 저가특례도 미적용이 돼서 결국 주택수는 2주택을 가진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53조 각호에다가 5호가 경합하는 경우, 5호는 마찬가지로 2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와 53조 각호가 경합하게 되면 역시 5호인 경우의 조건이 1세대, 1호만을 가진 경우에 적용되는 주택 보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5호가 미적용이 되어서 결국 1주택이 되고, 네 번째 53조 각호 괄호 열고 5호 제외 가로 닫고, 즉 53조 각호와 5호 제외한 각호와 6호가 뭐였냐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괄호 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6호도 무주택으로 보게 되고 5호를 제외한 53조 각호도 무주택으로 보게 되어서 이 경우는 모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3조 2호와 53조 6호, 그 다음에 소형 저가주택이 세 가지가 경합하는 경우, 53조 2호는 뭐였냐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괄호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다 가로 닫고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 가지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이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였는데, 이 53조 2호 보면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이 경우에 이러한 주택인 경우에 이제 무주택으로 봐주는 것인데요. 이 경우도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이어야 되고, 또 상속이 아닌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와 53조 6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형 저가주택, 이 세 가지가 경합하는 경우는 소형 저가주택 특례가 미적용이 되기 때문에, 왜냐? 소형 저가주택은 1호 또는 1세대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소형 저가 특례가 미적용이 되어서 53조 2호와 53조 6호만 적용이 되어서 1주택으로 보게 된다.
자, 그 다음은 순위별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27조, 28조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27조는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을 말하는 것이고 28조는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 1순위. 수도권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단, 시도지사가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 수도권 외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시도지사가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세 번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축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이면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순위로. 두 번째, 그리고 국민주택 2순위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가 2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하게 되고, 첫 번째,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 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괄호 열고 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괄호 닫고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시도지사가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도권 외 지역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한 자, 시도지사가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 괄호 열고 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괄호 닫고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위축 지역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한 자이면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2순위는 위에 나와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당첨, 괄호 닫고, 괄호 열고 계약 포기한 경우 포함, 괄호 닫고, 즉 당첨되었으면 당첨일로부터 5년 동안은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는 청약할 수 없고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당첨이라 하면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면, 첫 번째, 정비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자. 두 번째,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 대상자로 확정된 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영주택 가점제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8호에 따른 가점제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점제라 하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가점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무주택 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물론 분양권 등을 포함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 시의 세대원 판단 기준을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즉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즉 직계존속은 세대원이 되는 것이고, 본인, 그 다음에 자녀, 손자녀, 배우자 포함 세대원, 그리고 배우자 기준, 본인의 배우자 입장에서 부모, 조부모,
즉 배우자의 직계존속 경우는 모두 세대원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본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세대원이 아니라 비세대원입니다. 본인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괄호 열고 직계비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 가령 사위 또는 며느리 괄호 닫고 세대원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형제자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인 등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무주택기간.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산하게 되고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괄호 열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괄호 닫고 와 1회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 즉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마지막으로 처분한 날과 늦은 날, 만 30세가 되기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가 처분하였다면 만 30세부터 그리고 만 30세 전에 결혼을 하였다면 결혼한 날과 주택을 처분하는 날 중 늦은 날이 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판단 사례는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 30세 이전의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을 하면 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 경우는 위 두 가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이고 본인 및 배우자가요. 근데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구분을 해서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 30세가 된 날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즉 30세인 날과 30세 이후에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 중 늦은 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과 즉 본인 및 배우자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 되겠고 외국인은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없어 0점 처리하게 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인 경우에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게 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하게 되고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일 이상 초과하여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그 다음에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다음 네 번째, 입주자 저축 예치금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5조부터 8조까지의 내용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액을 증액하여도 인정되고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1일 전에 증액하여야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은 제9조 제3항 관련인데 특별시 및 광역시, 부산광역시는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135평방미터 이하 1000만원, 그리고 그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을 예치하여야 됩니다. 그 밖에 광역시는 각각 85평방미터 이하 250, 102제곱미터 이하 400, 135제곱미터 700, 모든 면적 1000. 그리고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은 500만원을 예치하면 되겠습니다. 지역 구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예치하면 되고, 예치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즉 거주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당첨 제한 규정인데요. 재당첨 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괄호 열고 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그 다음에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시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 괄호 닫고, 즉 재당첨 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괄호 열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괄호 닫고, 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아니고 민영주택,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재당첨 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내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그 외의 지역으로 나뉘는데, 수도권 내 과밀 억제 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수도권 내 과밀 억제 권역인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그리고 그 외의 주택은 전용 85 이하는 당첨일로부터 3년, 전용 85 초과는 당첨일로부터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게 됩니다. 두 번째, 불법 행위 금지, 청약통장 거래, 위장 전입,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의 행위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 행위 중에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알선 및 광고 포함, 청약을 위한 위장 전입 등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행위 이익이 3배 금액이 3천만 원 초과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그 다음에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청약 자격이 10년 이하에서 취소 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65조, 그리고 주택법 제101조 제3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가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을 포함하고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분양권 강제 환수가 되게 됩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64조, 그리고 제101조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규제지역 등 추첨제 공급 방식 및 유의사항인데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 소수점 이하를 올려서 75%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낙첨된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 사약한 1주택자에게 공급하게 되고, 그 후에는 1순위에게 공급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입주자와 예비입주자의 우선순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다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청약신청지 유의사항입니다.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 신청 내역, 괄호 열고 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순위 등 괄호 닫고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청약이 접수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 입력을 잘못 실수를 하더라도 부적격 당첨이 되어서 청약 이후에 청약 제한이 있게 됩니다. 최대 1년간 있게 되고요. 그래서 당첨자 발표, 전산검색 및 서류 검증 결과 착오 입력 등으로 부적격 당첨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적격 당첨되어 그 명단이 통보된 자는 다음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괄호 열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 괄호 닫고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음 기간이라 하면 부적격 당첨이 됐을 때 다음 기간이라 하면 수도권은 1년간 청약할 수가 없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괄호 열고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 지역은 1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이어도 투기과열이나 청약과열 지역은 1년이다. 그리고 위축 지역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